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또 다시 돌아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인의 후예가 되고 싶은 쿰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공부하고 싶은 함공진아입니다. 한국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조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애비입니다. 와, 오 말을 하셨어. 와, 신기하다. 네, 지금 네 번째로 소개하신 애비는 저희 회사에 최근에 오늘이죠 참. 네, 오늘 네, 참여하신.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얼마나 반갑습니다. 떨리실까. 하나도 목소리가 안 떨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신기해. 네. 네, 오늘은 저번 시간 챕터 7 데이터 게더링에 이어서 챕터 8이죠. Diagnosis and Feedback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반 왔어요. 이게 네. 16장까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이 8장이니까 반. 야, 지금 쫓아오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대견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8장인데.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쿠퍼 글로벌 OD에서 다루는 교재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 퍼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맞아요. 쿠퍼 글로벌 OD를 들으시면 훨씬 심도 있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루긴 하겠지만 또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뭐 그런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이 방송만 들으시는 것으로도 조직 개발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최대한 또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죠. 오디를 들으시는 분들도 미리 듣고 오시면은 그렇죠. 예술에 좀 도움이 하시고.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회사에 그 지원하실 때 필기 시험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개발을 기본은 아시고 오시는 걸 기대하고 지금은 뭐 저희 회사가 누구라도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긴 하지만 이제 점점 회사가 이렇게 커가게 되면 입사 시험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 개발을 좀 편하게 이렇게 알고 올 수 있도록. 조직 개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뭐 학부 다닐 때부터 또는 내가 어떤 HR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더라도 지금 조직 개발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홍보 마인드가 좀 하늘을 찌르는 거 같아요. 제가. 저희 기존 직원들부터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큰일 났네요. 네. 필기 시험이 생기기 전에 들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엘에겐 큰 다행이지. 애비까지 다행인 걸로. 에비, 이제서야 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이아그노시스랑 피드백인데 진단하고 피드백을 네. 또 어떻게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진단에 대한 결과론의 뭐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직 개발이 아닌 일반 컨설팅의 경우에는 그냥 최종 결과 보고서를 주거든요. 물론 중간에 좀 얘기를 나누긴 하죠. 네. 최종 결과 보고서를 주기 전까지. 그래서 조직을 가서 진단을 하고 또는 뭐 어떤 사안에 대하여 또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조직의 어떤 마케팅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등등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주잖아요. 주고 이제 보통 발표하고 그렇죠. 물론 거기서 Q&A를 좀 하긴 네, 하지만 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 개발 컨설팅은 진단을 했어요. 근데 이 진단이 정말 정확하게 그 컨설턴트가 해석한 것이 맞나? 라고 하는 퀘스천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조직의 그 세밀한 사정, 복잡한 사정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내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컨설턴트가 1차 해석을 한 어떤 아이디어를 주지만 그
그게 이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해석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또 고객이 그 해석은 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디스커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야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프랙티스를 이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7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게 뭐냐면 진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네. 자료 모으기가 이제 7장이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관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뷰도 뭔가 했고.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도 네. 하고 인터뷰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이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네.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의 그 수치를 보고 지금 선생님 뭐 고혈압입니다. 아니면 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뭐 등등을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네. 요 과정입니다. 조직에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근데 그 모은 데이터를 보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진단. 네. 근데 그것은 잠정적이니까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또 고객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듣고 네.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의사랑 환자 컨설팅 모델에서 대입해 보면 이제 피드백은 어떤 뭔가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건데 피드백은 어쨌든 고객의 의견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의견을 주고 이 과정이 같이 굉장히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진단을 했더니 뭐 지금 선생님은 뭐 심혈관계 뭐 이만저만한 것들이 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당뇨병과 뭐 고혈압이 고혈압으로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사실 의료 같은 경우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조직은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여서 그 부분에서의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단이란 단어를 그래서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쓰죠? 여기 나와 있네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네. 네, 엔게이지먼트라든지, 네. 네, 그리고 뭐 어세스먼트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로 네. 사용하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맞아요. 말이 그게 약간 그 진단이라는 말이 조직 개발에 조금 안 맞는 적절치 않을 수 적절치 있다.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읽은 이 생생한 이 워딩 훌륭합니다. 네. 네. 아직은 앞부분이라. 네,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잘 모르고 앞부분 좀 열심히 읽었어요. 네, 네,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되게 판에 박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정확하고 체계가 잡힌 것으로 보이어서 정형화된 어떤 것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조직 개발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편의상 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의사 환자 모델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의사 환자 모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건 프로세스다라고 보고 우선 한번 보는 거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네. 어세스도 그것도 뭐 진단이나 뭐가 다른데요. 그런데 네, 네, 네. 어쨌든 수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뭐 보통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 근데 그것이 딱 뭐다라고 진단명을 내리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조직이 네, 무슨 네.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진단에 네.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카테고리에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곡물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거 분석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콩에 해당하는 거 이쪽 칸에다가 넣고 분리하는 쌀은 거. 이쪽 칸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곡물이 왜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죠? 보리는 또 저쪽에 넣고 밀은 이쪽에 넣고 귀리도 있네? 귀리도 네, 이쪽에다가 네.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분석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뭐 예를 들어 50개를 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 문항을 이렇게 보면 그 문항별로 이것은 공정성에 관한 질문이다. 이것은 뭐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네. 이것은 뭐 몰입도에 관한 질문이다. 뭐 이것은 만족도에 관한 질문이다. 이런 게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각각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하는 걸 네. 분석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근데 분석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해석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물어보잖아요. 3.7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입도가 뭐 3.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뭔데요? 이게 해석이죠. 해석. 그러면 그러면 정상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줄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조직 대비 뭐 낮은 편입니다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라고 말할 것인지. 결국 그 부분이 컨설턴트에게 의뢰한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게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별 취할 조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몰입도가 한 4.3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열망이 있어. 조직 구성원들도 그러고 싶어요. 나 좀 더 몰입해서 일하고 싶어요. 뭐 이런 열망이 있다. 그럼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 조직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향해서 뭘 하면 몰입도가 높아지겠네요. 라고 하는 그 다음 액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조직 개발의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병원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병에 걸린 거, 뭐 이런 거를 네. 말하기가 어렵죠. 어렵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결과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협력은 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 회피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해결할 건지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 조직에서는 지금 협력을 고민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 회사가 유지되려면 당장에 이번 달, 다음 달 성과가 일단 나와야 된다. 그럼 그게 프라이어리티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어느 정도 그 매출의 뭐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협력을 다루고 싶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네. 남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협력의 수치가 다른 회사보다 뭐 현저하게 낮았다고 쳐요. 그런들 이 회사에서는 그게 프라이어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고객과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정해 가야 되는 것일 뿐이다. 그 기준점을 잡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앱이? 재밌어요? 앱이 열심히 메모라고 네, 있는데. 앱이 눈빛 살아 있어. 그죠? 되게 흥미롭게 듣는 표정이 딱 스치네요. 네. 어떠세요? 공부하는 기분으로 공부하는 기분이에요. 듣고 있어요. 우리 지금 4명이 같이 지금 과제하려고 과제실에 모여 있는 느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발견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패턴을 발견을 해야 돼요. 패턴을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알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네. 패턴. 네. 이 원인은
이게 되면 이걸 하면 저렇게 돼. 음. 또 그걸 하면 또 저렇게 돼. 또 그걸 하면 또 저렇게 돼. 이게 패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야 그 패턴을 파악을 해야 예를 들면 재택을 많이 시켜줬더니 이직률이 줄어들었어. 이런 게 패턴인 거죠. 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직률을 낮추려고 하면 재택을 늘려야 되겠네라는 조직 개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오히려 재택을 많이 했더니 투잡을 뛰면서 다른 회사와 연결을 짓더니 이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래요. 요즘 IT 쪽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네. 많이 했더니 다들 투잡을 뛴대요. 네, 네, 네.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에 계약을 한 다음에 일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막 되게 경쟁사의 일이 또 대부분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비밀이 네. 탄론 이렇게 유출되기도 네, 하고 이런 뭐 네. 되게 심각한 사정이 있다. 뭐 이런 고민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이제 파악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걸 수집을 해서 이제 그 어떤 패턴이 맞는 패턴이냐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네.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되게 딱딱할 수 있는데 철학에서 나오는 연역과 귀납, 귀납. 네. 논리학의 가장 기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잖아요. 원인 결과 이게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개발도 가장 밑에 그런 논리학적인 철학적인 네. 부분을 담고 있다. 네. 그래서 쿠가 맨날 철학 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연역과 귀납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네. 제가 최근에 우리 그 논문 세미나 네. 했었잖아요. 네, 네. 10주년 기념 논문 세미나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그 abductive 그래서 귀추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연역과 귀납을 합쳐놓은 것 같은 네, 네, 네. 네, 그런데 조직 개발을 하려면 정말 필요한 또 다른 새로운 세 번째의 논리적 방법론이 존재한다. 근데 그게 사실 조직 개발 더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귀추를 알려면 연역과 네. 귀납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디덕티브는 이제 연역적인 방법이죠. 네. 연역적인 방법이니까 뭐냐면 먼저 이렇게 모델이나 이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방식으로 그 패턴을 찾아가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뭐 업무의 몰입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이제 이론이 먼저 있어요. 또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걸 맞춰서 그러면 만족도에 관한 설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몰입도에 관한 설문을 네. 해서 네. 뽑으면 이제 그것이 확인 검증될 수 네. 있는 방법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덕티브는 그 귀납적인 거잖아요. 네. 귀납적인 거는 이제 데이터를 먼저 모아서 그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 이론도 없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기도 귀추라는 네. 방법이 네.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다 귀추했더라. 이게 이제 네. 최근 철학에서의 관찰이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직 개발 컨설팅을 할 때 저는 데이터를 주로 서베이 데이터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할 정도만 참고합니다. 저는. 네. 어쨌든 숫자가 나왔고 이 숫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설문으로 이런 분들에게 물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팩트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저에게 주는 함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직 진단할 때는. 그럼 뭘로 합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말로 전해 들은 거, 이런 이제 텍스트, 그 퀄리테이티브한 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죠. 그 인터뷰 이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룹 다이내믹스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고, 그다음에 CEO를 만나서 뭐 줌을 하든 또는 직접 미팅을 하든 네.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노주위원장도 만나보고,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 만나고 또 조직 문화 담당하시는 그 부서의 뭐 담당 임원이나 담당 팀장님들을 만나고 실무자들을 만나고 하면 그 조직이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보인다는 게 뭐냐면 패턴을 읽었다 그런 거죠. 네, 네, 네. 패턴을 읽었다. 네,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조직 진단에서의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런 패턴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신념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접근을 하거든요. 네. 네, 신념. 그래서 구성원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게 뭘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협력을 해봐야 나한테는 도움되는 게 없더라. 이게 신념이란 네네.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게 뭘까? 그게 문화니까. 그렇죠. 그게 조직 문화니까. 네. 네. 그래서 진아는 어떤 신념으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조직의 리더로서 제가 저 조직을 개발할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 구성원들이 쿠루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과연 무엇일까? 네. 한번 하나씩 말해볼래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아 먼저. 그 제가 먼저 해야겠죠. 저는 사실 저도 쿠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제가 쿠퍼에서 일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HRD를 하다 보니 정말 OD를 저는 경험으로 찾게 됐거든요. 네. OD가 조직에 정말 필요하구나. OD를 HR이나 조직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쿠퍼에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저런 고민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혼자서 좀 고민했던 거를 좀 더 쉽게 답을 주고 싶기도 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저도 고민하면서 저희 쿠퍼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일에서 좀 더 행복을 느끼고 정말 원하시는 그런 변화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저는 그런 신념을 아직은 갖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belief라는 스테이트먼트로 바꾸면 우리가 조직 문화를 우리가 조직 개발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네. 그것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같이 조직 개발의 과정을 함께 해가면 그 조직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믿음이 있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다시 보면 이제 조직 개발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쿠퍼의 미션과 진아의 미션이 일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런 게 진단이에요. 지금 맞아요. 말한 네, 네. 것대로 제가 가서 고객에게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은 회사의 미션을 바이인하고 있느냐, 그의 일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얘기 들어보면 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치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뭐 회사에서 뭐 별 보람은 없고요. 그냥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조직의 미션과 구성원 간의 구성원의 미션 사이의 얼라인은 안 돼 있구나라는 저는 패턴을 읽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엘은 뭐라도 하나 그럴싸한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했죠? 먼저 할 걸 그랬어요. 그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제가 뭘 하나 둘러댈까 시간을 드린 건데 조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는 1000개의 드라마를 그 비전이네. 네, 우리 회사의 좀, 비전. 사실 뭐 진아처럼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개념적으로 어디가 필요하겠구나, 어디가 통하겠구나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왜냐면 첫 회사이기도 네. 했고 네. 네.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반대로 그런 호기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통할라나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호기심에서 그래서 아직은 그 과정에 있는데 자, 요거 지금 뒤에 그 리지스턴
리지스턴스하고 잘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구성원들은 다 이 생각을 품고 어, 있다. 조직 네네네. 개발할 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것을 아까 다이어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네.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리지스턴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재미난 부분이라고 네, 아까 네, 지난번에 네, 네. 그랬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 조직개발 회사에 왔으면서 그걸 여태까지 못 믿고 있다고 너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해서는 그 조직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 의문을 조직에서 어떻게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활용할 것이냐, 같이 협업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뒤에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저거는 되게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런 퀘스천에 대하여 서로 다루는 조직 그게 이제 학습 조직인 거죠. 네. 네. 근데 저런 질문을 사실 조직에서 잘 못 꺼내죠 공개적으로. 못 꺼내죠. 그렇죠. 네. 그게 뭔가 좀 부정적인 직원으로 음, 보일 수가 있고. 네. 그럼 우리 회사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 그런 거예요? 저는 계속 찾았잖아. 네, 근데 저는 저런 음. 질문을 계속 하고 그럼요. 진짜 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좋고 저는 그래서 저희 주니어 직원분들의 그런 걸 볼 때 되게 좋았어요. 저희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인가요? 라는 퀘스천 던질 때 사실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오 진짜요? 네. 기존 일반 조직에서는 사실은 그 주니어 그룹에서 그런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그런 의문을 우리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근데 저런 질문을 하고 있고 완전 이상적인 미션과 비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의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조직 진단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서베이만 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조직을 그렇죠.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인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조직에 가서 물어보겠죠. 네. 그죠? 그랬을 때 아직은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만저만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조직에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든지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저는 또 진단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나중에 디스커션을 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물론 누군지를 안 밝혀야 됩니다. 그거 이제 그렇죠. 비밀 유지가 매우 컨피던셜리티 이슈인 중요하죠. 거고, 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만 하자면 네. 쏘리.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네네네. 시작은 거기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좀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다 정도로 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훌륭해요. 아까 조직 생활 하시네. 저 지금 이마에 흐르는 땀 좀 봐. 땀 추운데 지금. 네.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의 신념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학습 조직을 되게 믿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들을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면 스스로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조직에도 유용할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이런 가정 믿음을 제가 짙게 깔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든 분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는 그게 뭐 제가 시도하는 바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아들인 신념 중에 또 하나는 자율성의 중요함. 그래서 네. 자율과 통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인 면이 있는데 하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자율이 부족한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부족한 자율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주눅 들어 있기도 하고 또 몰입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직이 계속해서 서포트를 하면 그는 그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깔려있는 신념인 것 같아요. 네.
뭐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막 환호와 박수 이런 거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았어요. 왜 진단을 아까 대체어로 쓰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이얼로그가 있었는데 네. 지금 한 이런 대화가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진단이겠구나라는 걸 지금 네, 보여준 맞습니다.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항상 이제 고객에게 하던 말이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수많은 워크숍들은 실은 계속되는 진단이기도 하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진단과 프랙티스 이건 끊임없이 서로 피드백되고 서로 같이 공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와 그다음에 진단하는 거가 사실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단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진단 끝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그래서 진단을 해서 그걸 프랙티스 해보면 그 프랙티스 하면서 또 데이터가 막 생기잖아요. 네.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게 다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생겨나는구나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진단은 이제 편의상 진단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 선택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영어로는 이제 셀렉팅 네. 그리고 프라이타이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여기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 재미난 거 그 영향력이 있는 거라든지 해볼 만한 일,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절한 거, 원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디스크립티브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디스크립티브에 반대되는 개념이 저지멘탈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컨설턴트라고 해서 네. 자기가 무슨 조직개발 전문가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겁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러면 디스크립티브한 건 뭐냐? 있는 그대로 표현만 해줘라 그거예요. 네. 그죠? 기술 또는 표현 이런 뜻이잖아요. 네. 거기에 성급하게 그러니까 이것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놓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은 해 나가는 거다. 조직 개발에서 큰 차이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저지먼트를 해야 돼요. 지금은 주식을 사세요. 지금은 주식을 파세요. 뭐 집을 사세요. 집을 파세요. 뭐 금리를 올리세요. 금리를 내리세요. 이런 것들은 다 저지멘탈한 거죠. 네, 근데 디스크립티브는 우리가 조직 진단을 했을 때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죠? 네. 그다음에 그것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해석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심판적 보고와 심판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돈까지 지불하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짚어줬을 때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도 알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여기서의 그 디스크립티브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선택을 도와주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디스커션을 해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걸 해 봅시다. 역시 익스페리멘테이션입니다. 익스페리멘테이션. 이게 조직을 두고 실험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인지적 겸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아냐 그런 거니까. 의사도 사실 하물며 의사도 어떤 분야의 뭐 명의라고 하시는 분조차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실은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실험한다라고 하면 마치 뭐 쥐실험하듯이 그런 뉘앙스가 있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콜브라는 그 유명한 그 경험학습을 주창한 그분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액티브 익스페리멘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시도해보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정답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네네네. 오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 사고의 패턴 이런 것들이 조직 개발과 일반 컨설팅과의 커다란 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컨설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상 과정에 있는 거고 네. 또 그 과정에 개입하는 거다. 네네네. 여기서 답 이거 이렇게 그러게요. 그런 네. 게 아니라 네. 아까 조엘이 그 얘기한 부분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데 네. 그래도 뭔가 답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약간 의뢰한 부서나 담당자와 실제 결론된 거를 실행해야 되는 직원들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뢰한 부서는 그 돈을 줬으니 컨설팅 업체가 그럴싸한 답을 내주길 바라지만 실제 그 답을 실행해야 되는 구성원들, 같이 해야 되는 구성원들은 이게 되게 갭이 있거든요. 그냥 답을 그럴 수 받았을 있죠. 때. 그래서 외부 컨설팅을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직 개발 컨설턴트는 그 부분을 미리 알고 네, 네. 그 수주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개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뭔가 약간은 조직 개발의 그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컨센서스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게 초기 단계에서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를 들려주면 알거든요. 예를 들면 서베이해서 거기 수치가 나오면 그게 거기서 솔루션이 나오고 그걸 실행하려고 합니다로 이렇게 의뢰를 해올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조직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아는 조직 네. 개발자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는 건 매우 비윤리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미리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동안 해오셨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이야기하고 서로 양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계약하기 전에 말했던 그게 그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보고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고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1부 하고요. 2부 피드백과 리지스턴스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1부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 데이터를 모았다. 게더링 데이터를 우리 7장에서 다루었었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첫 번째 진단. 근데 진단이란 말이 좀 안 맞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 그걸 해석을 해보는 거고 해석은 굉장히 많은 그 컨설턴트와 또 구성원들의 나름의 생각 이걸 잘 모아서 집합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다. 네. 그죠? 네. 네, 선택을 시행할 거 뭘 시행을 할 건지 어떤 분야에 집중할 건지 그래서 사실 조직의 이슈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몰입 쪽을 좀 신경을 쓰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동기, 모티베이션 여기에 좀 신경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선 공정성이 무너졌으니까 공정성을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 싶다거나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단계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피드백과 레지스턴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쓱 했는데 뭐 추가할 말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예민한가? 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오늘 또 새로 같이 녹음에 참여한 애비가 있는데 혹시 아직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 1부가 끝났으니까 네. 뭘 많이 또 적었어요. 적었나 봐요. 여기. 네, 중간에 사실 애비가 발언을 하고 싶고 끼어들고 싶어 하는 표정도 제가 읽었거든요. 네. 제대로 읽으신 건가요, 네, 구가? 그냥 저기 출근 첫날 저 사직서 낼까 봐 그랬구나. 겁나가지고 제가 안 오. 물어봤어요. 아직 계약서를 안 시간을 썼기 때문에. 줬고. 기대돼요. 네. 메모한 거. 네. 메모를 너무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뭐 기억에 남았다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면 그냥 어땠는지 정도 참여소감 좋아요. 가볍게 네. 가볍게 한 마디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사실 그냥 아까 다른 분들이 그 조직
조직에 대한 비전에 네.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혹시 시키실까봐 아, 그거 걱정을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을 좀 네. 해봤는데 아니, 표정은 전혀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아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전 아직 엄청 뭔가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그런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허. 확실히 좀 저희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조금 대화로 그거를 잘 풀어 나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오호.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대화 학습 조직이 이제 대화를 통해 뭔가 해결해 나간다 하셨을 때 그 부분이 공감이 돼서 어허. 그런 부분이 제 경험에서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서 여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부분을 잘 실행해 보고 싶다는 아주 가벼운 생각을 했습니다. 오, 가볍지 않은데요. 와. 그 대화는 되게 조직 개발이 엄청난 면접 키워드잖아요. 뽑을 때 면접 누가 했어요? 저죠. 어. 네. 역시 네. 보는 눈이 좋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진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소감 잘. 다 멋진 걸로 마무리하고 네, 자화자찬으로. 8장에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2부 피드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